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단순한 하얀 가루일까요? 사실 소금에는 놀라운 과학과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소금이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소금만 바꿔도 노화가 멈추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소금물과 다이어트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반된 주장입니다.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뱃살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소금물 섭취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며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일부 전문가가 소금물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합니다. 일부 건강 콘텐츠에서는 소금물 섭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분 및 전해질 균형으로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수면 중 소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고 미네랄을 공급하여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활성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노폐물 배출 및 부종 완화로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체내 순환을 도와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붓기 부종을 빼주어 일시적인 체중 감소와 뱃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욕 조절 및 인슐린 작용으로 소금이 부족하면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당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 있는데 적정량의 소금이 이를 해소하여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 의학적 관점 및 주의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들은 소금물 단독으로 체지방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과다 섭취를 경고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인 체지방 감소는 소금물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소는 수분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며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높은 편이므로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는 것은 나트륨 과다로 이어져 고혈압, 신장질환, 위염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조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기로 결정했다면 염도를 아주 낮게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 하여 마셔야 합니다. 고농도의 소금물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소금 없이 미지근한 물만 마셔도 수분 보충, 장 활동 촉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소금물 섭취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은 일부 사람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지만 다이어트의 본질은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한 칼로리 섭취량 감소와 증가에 있습니다. 인체에 적합한 소금 농도는 체액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미네랄은 각기 다른 생리적 기능을 위해 특정 섭취량이 필요합니다. 1. 인체에 적합한 소금 농도입니다. 인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 혈액, 림프액 등 체액의 염분 농도를 매우 엄격하게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체액 염분 농도 약 0.9% 생리식염수와 비슷한 농도로 삼투압을 유지하여 세포와 혈액 간의 수분 및 영양소 교환을 담당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 135mql에서 145mql 혈액 검사상 정상 범위입니다. 이 농도를 벗어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섭취 소금 권장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 유지를 위한 상한선 2000mg 약 5g.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만성질환 위험 감소 2300mg 약 5.8g.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충분 섭취량 1100mg에서 1500mg 약 2.8g에서 3.8g. 미네랄의 1일 섭취 기준 성인 기준과 주요 필수 미네랄의 종류 및 적정 필요량입니다.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 영양소이며 다음은 성인 기준 만 19에서 64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주요 미네랄의 권장 섭취량입니다. 미네랄 종류 주요 기능 권장 섭취량 성인 남성 기준 섭취량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구성, 신경 근육 기능 조절 2500mg.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 신경 근육 이완 350mg. 칼륨은 체액 균형, 혈압 조절 나트륨 배출 도움 주며 충분 섭취량으로 3500mg. 나트륨은 삼투압 유지, 수분 균형 충분 섭취량 1500mg.
이는 뼈와 치아 구성, ATP 등 에너지 대사 700mg. 아래 성분은 미량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 산소, 운반, 헤모글로빈 구성 9에서 10mg. 아연 면역 기능, 상처 치유, 효소 활성 9에서 10mg.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 생성 150 유지. 권장 섭취량은 건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자연식품 채소, 해조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 외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하루 필요한 미네랄 양은 미네랄의 종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장 섭취량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금 섭취 시 고려 사항입니다. 1.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려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나트륨 섭취가 WHO 권장량 2000mg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하며 충분 섭취량 3500mg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물 요리를 줄이고 채소, 과일 섭취를 늘려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식습관이 권장됩니다. 2. 미네랄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은 서로 흡수를 돕거나 방해하는 상호작용을 하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해조류, 채소, 과일, 견과류 등에는 나트륨 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죽염 섭취만으로 인체에 하루 필요한 모든 미네랄 양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죽염은 일반 소금에 비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일부 미네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모든 필수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죽염과 미네랄 충족 여부 분석입니다. 1. 죽염의 미네랄 구성의 특징. 죽염은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고 고온에서 구워 만든 소금으로 이 과정에서 일반 소금보다 마그네슘의 칼슘, 칼륨, 아연 등 특정 미량 미네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일반 정제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하지만 죽염의 주성분은 여전히 염화나트륨입니다. 미네랄이 더 많다고 해도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죽염의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2. 미네랄 필요량과 죽염 섭취량의 관계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은 약 16종 이상입니다. 이 미네랄들의 권장 섭취량은 몇 mg에서 수천 mg까지 다양합니다. 성인 남성 권장 섭취량 죽염으로 미네랄 종류 섭취 시 문제점입니다. 칼륨 3500mg 칼륨은 죽염에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채소, 과일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 700mg 죽염으로 이 양을 충족하려면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 1500mg 충분량과 죽염을 적정량. 나트륨 2000mg 이하만 섭취할 경우 다른 미네랄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분 9mg 요오드 150g 죽염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인체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지 않으면서 2000mg 이하 죽염을 먹을 경우 칼슘, 칼륨, 철분 등 다른 필수 미네랄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건강한 미네랄 섭취 방법입니다. 미네랄은 특정 소금이나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식단 채소, 과일, 해조류, 곡류, 유제품 등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여 다양한 미네랄을 확보하세요. 칼륨 섭취 늘리기.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은 시금치, 바나나, 감자, 콩 등에 풍부합니다. 죽염을 포함한 모든 소금은 나트륨 과다 위험이 있으므로 WHO 권고량 5mg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과 인체의 관계는 필수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과다 섭취 시 노화와 염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1. 소금과 인체의 노화 관계입니다. 소금 과다 섭취는 우리 몸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세포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 길이의 단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비만 상태에서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세포 노화를 더욱 촉진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짜게 먹는 습관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 혈압을 높이고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 혈관의 노화를 앞당겨 심장병, 뇌졸중 등 생명과 직결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액 내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 135mql에서 145mql 내에 있더라도 농도가 높은 쪽 142mql 이상에 가까울수록 노화가 더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소금과 인체의 염증 관계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과도해져 혈관을 비롯한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염증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 소금을 많이 먹는 식단은 혈액 내 주요 면역 세포인 호중구 등 과립구의 기능을 억제하여 면역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높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만성적으로 자극하여 위 보호막을 파괴하고 염증 위축 위험을 유발하며 이는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소금과 인체 피부 노화 관계입니다. 소금 과다 섭취는 피부의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피부 속 콜라겐 등으로부터 수분을 빼앗아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잔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염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여 습진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피부 아래 조직 바탕질의 균형이 깨지는데 이 바탕질에는 피부 탄력에 중요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균형 손상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전반적으로 소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권장량이 1000mg 나트륨, 소금 약 5g을 초과하는 과다 섭취는 전신적인 염증과 혈관, 노화를 촉진하여 피부를 포함한 인체 노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금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심각한 탈수 상태로 인해 체액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 상황은 체내 나트륨 농도 전해질 균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수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었을 때 발생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소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금은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하여 물이 세포 안팎으로 적절히 이동하도록 조절하고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심각한 구토 및 설사로 인한 탈수입니다. 가장 흔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콜레라와 같은 심각한 감염이나 장염으로 인해 구토와 설사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같은 필수 전해질이 대량으로 체외로 배출됩니다. 전해질 손실이 심하면 저나트륨 혈증 또는 심각한 탈수가 발생하여 의식장애, 경련, 쇼크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한 물보다는 경구 수액 보충액 ORS이나 소금과 설탕이 적절히 섞인 물을 마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생리식 염수 0.9% NaCl 수용액을 정맥 주사하여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신속하게 보충합니다. 열사병 또는 과도한 발한땀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고온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특히 물만 마시고 소금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액이 희석되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부족은 근육 경련, 무력감, 심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뇌 부종을 유발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 소금 알약 또는 소량의 소금을 섭취하여 나트륨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3. 저나트륨 혈증, 만성 신부전, 신장 질환 또는 일부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135mql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경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두통, 구토, 혼돈,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농도 식염수를 투여하여 혈중 나트륨 농도를 조절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소금이 필요한 핵심 이유는 체액의 양을 채우고 삼투압 및 전해질 균형을 정상화하여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평소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더 위험하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심한 탈수 상황에서는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필수적인 의약품과 같습니다. 소금은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범이지만 적정량을 섭취할 때 소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시키고 건강상의 이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 자체의 감칠맛 짠맛을 높여 적은 양으로도 만족스러운 맛을 내는 조합도 유용합니다. 1.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들어온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면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할 조합입니다. 음식 종류와 주요 효과 추천 조합입니다. 바나나, 키위 칼륨이 매우 풍부하며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사과의 4배에 달하는 칼륨 함유. 짠 식사 후 후식으로 섭취합니다. 고구마, 감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나트륨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로 고구마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은 나트륨 섭취 자체를 늘리지만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는 칼륨이 많고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토마토에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약간 뿌리면 토마토의 단맛 감칠맛이 강조되고 칼륨 섭취에 용이합니다. 해조류 다시마, 미역은 칼륨뿐 아니라 알긴산 성분이 나트륨과 노폐물 흡착을 도와 배출을 촉진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다시마 육수를 활용하거나 반찬으로 미역국을 함께 섭취합니다. 채소, 양파, 브로콜리는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볶음 요리나 육류와 함께 섭취합니다. 2. 소금의 맛을 높여 적게 사용하게 돕는 음식입니다. 요리에 소금을 적게 쓰면서도 맛을 풍부하게 느끼게 하거나 짠맛을 중화시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합입니다. 단맛 성분 설탕, 꿀 등. 단맛이 짠맛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짠맛을 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짰을 때 단맛을 추가하여 짠맛을 상쇄합니다. 신맛 성분 식초, 레몬, 귤, 유자 새콤한 맛이 짠맛을 보완하여 소금을 덜 넣어도 덜 싱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나트륨이 높은 젓갈 등을 무칠 때 귤이나 유자를 섞거나 무침 요리에 레몬즙 또는 식초를 활용합니다. 향이 강한 향신료 후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허브 등은 짠맛 외에 다양한 풍미를 제공하여 소금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소금간 대신 후추나 허브로 밑간을 하거나 매운맛으로 짠맛을 보완합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나트륨을 희석하고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짠 음식을 먹은 후 충분한 물을 마시거나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합니다. 소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시키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음식 조합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균형을 돕는 추가 7가지 음식입니다. 1. 우유 및 요구르트. 우유나 요구르트에는 칼슘과 더불어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입니다. 짠 음식을 먹은 후 우유 한 잔이나 무가당 요구르트를 섭취합니다. 2.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은 물론 혈압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산도 많습니다. 짠 샐러드 드레싱 대신 아보카도를 넣거나 아보카도 토스트에 소금 대신 후추와 레몬즙을 활용합니다. 3.
견과류 특히 아몬드, 땅콩. 견과류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은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 작용을 도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땅콩에는 칼륨도 매우 높습니다. 짠 간식 과자, 감자칩 대신 소금 간을 하지 않은 견과류를 섭취합니다. 4. 잎채소 시금치, 케일. 시금치와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는 칼륨과 마그네슘 모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나트륨 배출과 혈관 건강에 모두 중요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육류 요리와 함께 신선한 잎채소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섭취합니다. 5. 단호박 및 호박. 호박은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도 줍니다. 짠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단호박을 갈아 넣으면 짠맛을 중화시키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6. 당근. 당근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배출에 기여하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 및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스나 드레싱이 짜다고 느낄 때 당근 스틱을 생으로 곁들여 나트륨 섭취를 희석시키고 칼륨을 보충합니다. 7. 버섯. 대부분의 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버섯의 강한 감칠맛 성분은 요리의 풍미를 높여 소금을 적게 사용해도 만족스러운 맛을 내게 돕습니다. 찌개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소금 양을 줄이는 대신 버섯표고, 느타리 등을 듬뿍 넣어 감칠맛을 높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짜지 않게 조리하여 소금 위주의 식단 대신 활용하면 소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도 필수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금 자체의 건강상 이점보다는 과다한 소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체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소금과 같이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에 관한 건강정보였습니다. 몸에 좋은 소금 균형 있게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보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